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2026년 3월 7일. 왼쪽 아래에도 나오죠. 근데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동숲 시간이 아니에요. 내가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렸거든요. 이게 내가 녹화하는 시간만 맞추면 시간대가 너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조금 변화를 줘보고 싶어서 시간만 좀 앞으로 당겼어요.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대략 9시쯤인데요. 오전 9시. 한 5시 정도 당긴 건가 그럼? 동숲에서 4시에 풍경을 볼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서 뭔가. 내가 동숲을 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? 또 그것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때까지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올려온 동숲 켜놓고 내 목소리로 계속 말 위주로 하는 거요. 내 들리는 글자 위주로 사용하는 영상. 게임에서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기보다는 그냥 좀 게임과 무관하게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거. 게임은 그냥 배경으로만 켜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는 재생목 이름을 가진 재생목록 안에 지금 이 영상들을 넣어두는 중인데 그냥 겸사겸사 모동숲에도 넣어두고 일단 모동숲이긴 하니까 그러고 있기는 한데 잠깐만 그 모동숲에 넣는 거 내가 근데 모동숲에 넣는 거는 내가 죄다 넣어놨던가 모동숲에? 죄다 넣어놓긴 했었네. 그렇군. 모동숲에도 죄다 넣어놨었네. 동숲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도 그랬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. 이것도 뭔가 좀 새로운 시리즈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. 이게 굉장히 내가 계속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걸 뭔가 자주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자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. 그래서 뭔가 시리즈명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그 매번 시작할 때마다 시리즈명 그걸 내가 목소리로 읊으면서 시작을 딱 하면은 초반 부분 그게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던데 아닐 수도 있고요. 계속 똑같은 소리로 시작하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질릴 수도 있지. 하지만 그건 내가 변형을 잘 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막 예를 들어 내가 슈퍼 퍼즐드 캣 할 때처럼 있잖아요. 슈퍼 퍼즐드 캣은 내가 항상 뭐 대충 슈퍼 퍼즐드 캣 몇 일 차입니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. 그게 확실히 뭔가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. 그런 멘트가 통일성 주는 그런 게 있어야 하긴 할 것 같아. 뭔가 슬슬 그것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좀 초반부 시작을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 내가 딱 그게 시작됐다는 건 나한테 신호가 되는 건가 그게 나에게도. 오늘은 또 뭔 얘기를 해볼 거냐. 일단 지금 내 목소리 있잖아요. 목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나요? 오늘 메인 주제가 내 목소리에 관한 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목소리에. 그리고 내가 바로 이전 영상으로 목소리 점검이라는 슈마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. 거기서도 지금 목소리 괜찮은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이었지. 지금 내가 들어본 바로는 지금 내 녹음되는 목소리가 이전이랑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냐면요. 뭔가 목소리 굵기가 좀 달라진대요. 나 목소리 밀도가. 저희는 너무 듣기 힘들 정도로 오래 듣고 있으면 귀가 필요해질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굵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얇아진 것으로 아는데 그 진동의 밀도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. 내가 그렇게 봤는데 잘 본 건진 모르겠거든요. 지난번과도 많이 달라졌어. 지난번 슈마메 녹화할 때랑도 내가 지금 뭔가 큰 변화를 줬어. 어제 내가 굉장히 무리를 한 것 같거든요. 머리를 되게 많이 썼다고 해야 하나. 그래 어제 뭔가 탈진 같은 걸 느꼈지. 그렇게 겁나 무리를 하고도 뭘 더 하려고 하니까 그래 더 이상 못하겠다는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냥 잤지. 어제 한 행동도 재민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그 대화를 곧 공개할 거고요. 그 대화를 보면은 내가 뭘 한 건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거에만 맡기지 말고 내 목소리로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무슨 변화를 줬는가? 녹음하는 환경 자체에 좀 큰 변화를 줬다고 해야 하나. 제법 큰 변화를요. 제가 말이죠. DIY 방음 부스라는 것을 사서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때까지 몇 년간.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
그 부스를 활용을 좀 많이 다르게 했대야. 이게 그러니까 그 부스가 기존에는 오른쪽에 대충 벽이 있었고 내 뒤쪽에도 벽이 있었고 내 왼쪽에도 벽이 있었고 내 앞쪽에만 벽이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디귿자 구조였지. 내가 완전 이렇게 쏙 들어간 형태지, 컵처럼. 근데 지금은 거기서 왼쪽 벽을 다 치워버렸어요. 그 디귿자 공간이 되게 좁았거든요. 그 좁은 공간 때문에 내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. 내가 이런 거에 대해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게 대략 작년 11월부터였던 것 같은데 11월부터 내가 계속 내 목소리를 손보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. 내 목소리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목소리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목소리에 대해서도 계속 좀 알아보고 하고 어제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. 바로 이전에 올린 영상도 여전히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려고 그래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. 제미나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 진짜로. 이전까지는 계속 뭐 소프트웨어로다가 잡으려고 했었거든요. 뭐 이퀄라이저 같은 거 그런 거 쓰면 해결이 되나 싶어서. 근데 그걸로 내가 그걸 계속 이리저리 다 해봤는데 도무지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녹음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이랬어요. 어디 보자. 일단 처음에 그냥 이퀄라이저를 안 써서 그냥 내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. 그러니까 내 목소리 자체의 특징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내 목소리가 유독 뭐 저음 같은 게 세서 뭔가 진동이 너무 세서 그렇게 녹음이 되나 했는데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좀 이리저리 계속 건드려봤고 지난번에도 이퀄라이저 설정을 크게 바꾼 거였지.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. 근데 이퀄라이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 목소리 자체가 문제인가 거기에 더 집중이 가게 됐거든요. 그거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냥. 그래서 좀 내 말하는 것에 집중을 좀 해봤거든요.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, 목소리를 어떻게 내냐 녹화할 때. 기존에는 좀 내 목소리 자체라기보다는 무엇을 말할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내 목소리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게 큰 목소리 말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거 제대로 잘 감지를 못했어. 이것도 뭔가 진동과 관련된 것 같거든요. 내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영상에서 좀 진동 얘기를 했었잖아요. 사람 뇌에 가해지는 진동. 그 진동이 뇌로 아주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내 뇌로 머리. 제미나이는 그걸 뭐 골전도라고 부르더라고요. 골전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불러야 하나 싶긴 한데요. 확실히 그 머리 울림에 집중을 해보니까 여기 부스 안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그 녹음된 거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이 확실히 좀 어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어. 그게 드디어 짚어낼 수 있게 됐어. 그게 부스 안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, 부스 안에서 말을 해보니까 부스 밖에서 비슷하게 말할 때에 비해서 내 머리 울림이 굉장히 증폭되는 느낌을 받았어. 한 몇 배 정도. 말을 하는데 뭔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. 내가 말을 하는데. 물론 이게 말을 하면은 머리가 울리는 게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. 근데 그 울림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거예요. 밖에서 말할 때보다. 그 부스 밖에서 말할 때보다. 내가 그 점을 몰랐어. 그 점을 이때까지 몰랐어. 이렇게 오랫동안 녹화해 오면서 몰랐어요. 와, 상당히 뭔가 허탈하지. 내가 이때까지 뭘 해온 건가 싶고 이때까지 그런 환경에서 녹화해 온 게 아깝기도 하고 발성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말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다 녹화 환경이 그래가지고 오래 듣기가 굉장히 필요해지니 말이에요. 그게 짧게 들어서는 소용없거든요. 짧게 들어서는 잘 몰라. 길게 들어봐야 해. 좀 한 몇십 분 정도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피로해짐이 느껴지거든. 확실히 뭔가. 근데 좀 이렇게 비교 대상이 확실하게 있으면 또 모르고. 그래서 다른 사람 영상도 계속 들어봤거든요. 다른 사람 영상은 목소리가 내 녹음된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울리지가 않던데 뭔가 듣기 편안함 같은 거. 내 목소리 확실히 듣기 편안함이 없었어. 그것이 참으로 문제였지. 그것이 참으로 문제여버렸어. 와.
그것 때문에 내가 어제 굉장히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. 그거 짚어내려고. 그게 맞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려고. 일단 공간이 좁은 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. 이놈의 목소리가 참으로 어려워. 내가 이렇게 목소리 쓰는 녹화를 하는 게 지금 3년 넘었지. 목소리 쓰는 녹화를 한 게 3년 넘었거든요. 2022년 10월부터 이거 해왔으니까. 그리고 이 부스를 쓴 것도 3년 넘었거든요. 목소리 처음 녹화할 때부터 부스를 쓴 건 아니고 녹음하다가 2023년 초쯤에 내가 부스를 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, 그때는 디귿자도 아니고 아예 그냥 사방을 다 둘러쌌어요. 사방을 다 둘러싼 형태로 한 게 2025년 1월까지 그랬을 텐데, 내 기억상으로는 1월까지 그렇게 사방을 다 둘러싼 형태로 했고 2월에 재정비를 하면서 디귿자로 바꾼 거였거든요. 그게 사방을 다 둘러싸니까 여기 벽이 흰색인데 사방이 다 흰색이고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기분이 되게 그 안에 있으니까 오랫동안. 내가 2024년 12월하고 뭐 12월 초반하고 극초반하고 11월 동안 생방송을 했었거든. 그 사방이 막힌 구조에서. 그래서 그게 더 크게 와닿았어. 그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많이. 응? 그렇게 디귿자로 하는 게, 그래서 내가 내 보는 방향을 디귿자로 했거든. 내가 그때도 좀 여러모로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뭔가가. 그리고 뭐 2025년 그래 2월에 이거 제미나이 처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리에 대한 의문점들, 내가 소리에 대해 진짜 너무 골치 아프니까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. 제미나이와 처음부터 뭔가 한 3월인가 4월인가부터요. 2025년 뭐 방음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었지. 뭔가 녹음 환경 그때부터도 AI한테 좀 물어봤죠. 내가 그 이전까지는 AI를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AI가 발달하지도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, 아마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. 일단 적어도 제미나이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, 제미나이 특히나 한글을 제대로 지원을 못했던 것 같은데, 그때는 그래도 그마저도 사람이 말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더라고요. 그 이전까지 내가 계속 사람들이 써놓은 거 위주로 봤거든요. 뭐 그것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을 보든가 뭐든 하든가 했는데 사람이 써놓은 건 너무 정보가 부족했지. 뭔가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. 굉장히 번거로웠지. AI 써서 이렇게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사람이 써놓은 거 찾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었지. 너무 접근하기 힘들었어.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왼쪽 벽을 내가 딱 떼서 니은자 구조가 됐단 말이지, 내 부스가.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내가 그거 떼기 전에 디귿자 안에서 말을 하면서 울림이 어떤가 기억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그리고 니은자 해서 또 똑같이 말을 해봤어. 그러니까 확실히 내 뇌 말할 때마다 내 뇌 느껴지는 울림이 확 덜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. 내가 그래서 녹음도 해봤거든. 녹음도 해봤는데 확실히 이전에 녹음할 때에 비해서 뭔가 많이 달라. 내가 그 잡고 싶었던 게 딱 잡히는 것 같아. 또 내가 또 AI랑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파수 그래프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됐는데, 이렇게 딱 주파수 그래프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물결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목소리가 생동감이 사는 것 같다. 야, 이전에는 뭔가 되게 전체적으로 다 뭉툭뭉툭했었는데 물결이 약했거든. 이렇게 하기 이전보다 훨씬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만 해도 그래. 내가 지금 이거 머리 울림에 집중을 하려고 지금 이어폰 쓰고 있지도 않거든요. 평상시엔 이어폰 쓰고 했었는데 이어폰을 쓰고 해서 그런지 내가 더더욱이 머리 진동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, 말할 때마다 이 머리에 그때 가해지는 진동이 진짜 굉장히 세가지고 그 녹화할 때마다 내 머리가 상하는 건 아닌가 싶을 수준이었어요. 그거 진짜 내가 이전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던 자동차 진동이라든가 건물 진동과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. 그래도 그렇게 완전 비슷한 것 같진 않았고, 뭐 아닐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몰라요. 아무튼 근데 뭔가 내 몸을 다치게 하긴 했을 것 같아.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지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, 녹화할 때마다 매번 내 머리가 울리는 것 때문에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러니까 참 허탈하죠. 내가 그렇게 3년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허탈하긴 한데,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어제까지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딱 그렇게 딱 고생을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거.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.
내가 왜 그런 환경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확실히 다 말이 되는 게 있긴 해.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왜 그렇게 좁은 곳에서 꽁꽁 감싸매고 했는가. 일단 이거였지. 내가 지난번에 건물 진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. 내가 그렇게 명절마다 심하게 당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거든요.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, 나는 윗집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요. 나도 그렇게 다른 집에게 뭔가 진동 같은 걸로 피해 같은 걸 주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지. 이건 녹화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. 다른 집에 퍼질 수 있다는 걸, 내 목소리가. 왜냐면 다른 집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기도 했으니까. 다른 집에서 내는 목소리가. 그래서 내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내 목소리 다른 데 퍼지는 거.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사례. 그렇게 방송하면서 막 시끄럽게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 힘들어지는 거. 그런 생각까지 내가 할 수 있었어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거지.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더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, 목소리를 좀 조심스럽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거요. 내가 그때 목소리 되게 조심스럽게 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, 목소리 내는 게 녹화에 익숙하지 않아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내가 위축되는데 작용을 했을 거예요, 분명. 내가 DIY 부스를 산 것도 일단 그런 이유였거든요. 내가 그 당시에는 그게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도 몰랐어. 내가 그런 것까지는 그냥 모르니까, 그냥 뭐 별로 글쎄요, 배운 게 없어서.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 있냐, 그런 거. 내가 마이크에 어떻게 녹음되느냐는 신경 안 쓰고 일단 가장 먼저 그거부터 신경 썼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. 그리고 꼭 다른 집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있어.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. 지금도 그렇고. 그 같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부담스럽지. 내가 이렇게 녹음할 때마다.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안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더 생각나는 게 있어. 내가 부스 사기 이전에도 그렇게 방음 설비를 신경 쓰려고 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막 방벽에 흡음재를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 흔적이 있지. 확실히 처음부터 내가 신경을 썼던 게 맞아, 그건.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지. 내가 그때 딱 겪었지, 그 힘든 시기를. AI도 없고 막 그런 시절, 사람한테 그렇게 다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 기반으로만으로. 참으로 그래 힘든 시기였지. 그래서 나오게 된 행동이 그거였다는 거예요. 겁나 좁은 데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. 그리고 좁은 부스를 왜 좁은 부스에서 하게 됐는가? 그건 돈이 부담스러웠어야지. 너무 큰 부스 사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. 큰 부스는 비싸지. 일단 큰 부스가 비싼 것도 있고 내 방이 그렇게 안 넓은 것도 있고, 내가 이 방 위치도 상당히 고려하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방 위치가 여기가 좀 그리 넓진 않지만 좀 좁긴 해도요, 방 위치가 좋을 수는 있는 게, 내가 그런 직감이 들긴 했었는데 어제 확인해보니까 아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이 목소리라는 게 옆집, 옆방, 벽을 통해서는 잘 흘러 들어가는데 위아래로는 상대적으로 위아래로는 잘 안 퍼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위아래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, 목소리가. 참으로 다행히도 지금 내가 녹화하고 있는 이 방은 내 바라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하고 앞쪽하고 뒤쪽은 다 내가 사는 집이에요. 다른 방임. 그리고 오른쪽은 엘리베이터 있고 복도 있는데요. 오른쪽은 바로 엘리베이터 있고 복도 있고 하는 데인데, 그래서 일단 옆은 제법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. 그러니까 지금 내 방이 딱히 차음재를 쓴 건 아니란 말이죠. 차음재를 추가로 덧댄 게 아니야. 거의 흡음재 위주로만 되어 있어. 소리를 차단하는 게 거의 설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. 그 차음재가 너무 무거워서요. 일단 무겁고 비싸. 그 방음 재료가 다 비싸, 전체적으로 다.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.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말이죠. 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부담스럽지. 막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. 이것도 최대한 투자한 건데였는데, 이 부스만 해도 이 작은 거 이것도 비싸요. 이거 몇백만 원 할 텐데. 아마도 몇백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, 몇백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7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았나?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거였지.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. 내 녹음 환경이. 그 디귿자도 한쪽만 연 것도 그런 거였어. 다른 집은 일단 그렇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들리는 게 맞으니까 그것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내가 디귿자 구조를 취하게 된 건데, 이렇게 니은자 구조 취하고 나서 오늘 확인해봤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.
확실히 좀 커진 것 같긴 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사는 사람 들리기에는. 근데 그건 이제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. 그건 글쎄요 뭐지. 뭐 일단 내가 이렇게 목소리 쓰는 거 길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정당화를 해야 하나. 뭐 4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한 번 할 때 한 40분 정도 하니까 뭐 나름 괜찮지 않은가 그리 생각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참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내 목소리 낼 때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리느냐 그걸 내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.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. 다른 사람이 표현을 하는 거 기반으로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뭐 대충 들린다고 하고 그게 뭐 얼마나 들리는 건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 윗집 아랫집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죠. 그 사람한테는 표현조차 들을 수 없지. 그리고 아무튼 다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다 돈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겠어요. 이 여기가 하필 닭장이라 가지고 집이 지금도 완전 나아진 건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해. 여전히 좀 저음이 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막 그래서 막 베이스 트랩도 계속 고려해보고 있긴 한데 베이스 트랩 같은 거 더 생각을 해봐야 하나 지금 괜찮은 건지. 야 최대한 그 하면서 있잖아요. 대충 이 아가 아니고 이거였던가? 야 계속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이걸 하니까 확실히 그 머리 울림 정도 차이가 이제 느껴지는 그걸 얻었거든요. 그거 감지하는 거를 얻었어. 어제부터 얻은 건가. 그거 하면서 뭔가 울림을 발생시키는 것 같은 건 최대한 내가 지금 이 녹음 하는 데서 좀 더 손을 보긴 했는데 왼쪽 제거한 거 외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뭐 그랬어요.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지. 너무나도. 이제 진짜 나아진 건가? 내 목소리가 듣기 너무 필요한 것 때문에 뭐 조회수가 더 안 오르고 그런 것도 있나. 뭐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 더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아마 분명 있지는 않았을지. 목소리 듣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오래 보겠어요? 안 그런가? 분명히 있긴 했을 텐데. 뭐 그렇게 이미 뭐 그렇게 됐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진짜 이놈의 돈 말이야. 돈 이 돈이 도무지 너무 안 있고 이거 돈이 그렇게 처먹지만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했을까 싶어요. 그래서 좀 지금 녹화 시간 길어지긴 했는데 내 돈 얘기도 좀 하고 싶긴 했거든. 이렇게 된 김에 이놈의 돈 때문에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 말이야. 지금 이번 일도 그렇고 이렇게 소리 일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뭔가 돈 때문이라고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람이 써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. 그 조회수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상위 노출 되려고 뭔가 다 공식을 갖다 쓰는 거 아닌가. 근데 그게 정보 전달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정보 전달에는 되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요. 막 글을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. 상위 하위에 광고 떡칠 해놓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광고 떡칠 해놓고 뭐랄까 읽기 편한 게 아니고 뭔가 계속 자꾸 뭔가 자기 기준에서의 뭐 디자인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. 막 글을 다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뭐 그렇게 길게 써놓지도 않고 뭐 글을 글 밀도가 너무 낮아? 나는 좀 글로 된 정보를 찾고 싶은 건데 뭐 글을 제대로 쓰질 않아. 중간중간에 자꾸 사진을 박아두고 막 읽기가 너무 힘들어. 아무튼 뭐 말투도 말이야 뭐 계속 뭐 최대한 뭐 자기 기준에서 뭐 예의를 차린답시고 하는 그런 게 되면서 그게 더 읽기 불편해지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 이상한 뭐 계속 뭐 서로 늘어놓고 막 그런 거요. 딱 내가 어젠가 그저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을 때도 딱 바로 그런 글이 뜨더만. 인터넷에 뭐 뭔가 정보 같은 걸 치면은 어제였어. 어제 뭐 손빨 나는 법 같은 거 검색해보니까 막 그러던데요. 막 그런 글.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어요.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살고 싶은 건가 정녕. 다른 사람들. 그건 내가 딱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. 왜 돈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. 도무지 보이지가 않나. 내 눈에. 응? 돈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왜 도무지 내 눈에 보이질 않는가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어요. 이런 사람은 보이긴 해. 돈 버는데 너무 매몰된 것을 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같은 거요. 근데 항상 그걸 보면 요점은
그 사람이 잘못했다에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. 항상 그런 걸 보면은 특정 사람이 행동을 잘못했다. 항상 그렇게 돼.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거든. 막 돈 지금 막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닿는 건가? 그렇지 않나요? 이 돈 말이에요. 이상한 게 너무 많아.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. 그 자체로 뭔가 앞뒤가 안 맞아. 왜 그러냐면요. 내가 돈이 작동하는 걸 보면요. 돈도 내가 계속 이때까지 말해왔던 문법 표현이라든가 글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. 돈도 그냥 표현인 것 같거든. 왜냐면 돈이라는 건 뭔가 이것을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, 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 안 되는 거잖아. 사람이 전제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한 사람 기준에서는 그 도무지 대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. 이거부터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나? 사람이 전제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사람이 대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어. 근데 그 대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사람이 뭐 돈으로 인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싶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고 해버려. 자기도 그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요.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조금 뭔가 그것과 관련해서 타겟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못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?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돈 버는 거 자체가 잘못됐음을 생각을 못한다. 그렇잖아요. 이 돈이라는 거 말이야. 뭐 재미나이는 이렇게 말하던데 돈이 어쩌고 하면 뭐 교환의 수단이라든가 막 그러던데 그 교환이라는 말 자체도 이상하거든 내가 느끼기에는. 교환이라는 게 뭐야? 교환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? 내 것, 네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? 내 것인 것과 네 것인 것을 문법 표현을 매개체로 그러니까 문법 표현을 통해서 교환한다 그 말이잖아. 내 것인 것을 네 것으로 만들고 네 것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문법 표현으로. 이게 맞냐고. 그 내 것이니 네 것이니 그리고 소유 그것도 다 문법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문법 표현끼리 서로를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. 그게 도대체 뭐냐고. 그게 근거냐? 뭐 그게 뭐 절대적인 어떠냐 하는데 절대적인 것도 문법 표현이야. 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함이라고 일단. 뭐 누군가가 절대적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게 절대적인 거고 누군가가 돈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게 돈인 거고 누군가가 소유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게 소유야. 내 거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게 내 거인 거고. 내 거인 대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 거라고 부르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듣겠나 뭔 말인지. 막 그렇게 되게 좁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내가 이전에 말한 대로.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건 보면요. 돈의 가치 이것을 보면 내가 볼 때 대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수의 글자가 인지하는 자원의 총량 정도? 근데 여기서 이 다수의 글자라는 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.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 몰라요. 그냥 뭔가 되게 눈치 싸움 같다는 거야. 그냥 죄다. 뭐 제대로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. 근데 제대로 잡히는 척을 해. 뭐 제대로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우를 해. 그게 제대로 잡히는 게 아닌데 제대로 잡힐 수 있는 게 도무지 아닌데 구조상으로 내가 봤을 때는. 애초에 그 총량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. 사람이 총량을 어떻게 알아요? 총량의 크기를. 그냥 자기가 이게 총량이다라고 부르고 싶은 게 그게 총량인 거지. 총량부터도 총량도 일단 문법 표현이야. 총량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총량인 거라고. 그리고 그 총량이라는 것의 뜻을 봤을 때 사람도 그걸 표현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표현도 총량의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. 그 총량의 극히 일부가 총량의 크기를 정하고 있는 게 맞냐고. 그게 어떻게 되냐고. 왜 그거의 문제를 못 느끼냐고 그 행동에. 내가 답답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. 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. 이거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싸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문법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쯤 되면 이거는 난 이걸 도무지 용납을 못하겠다 야.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가만히 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. 이건 분명 그래.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. 여기서부터 좀 문제를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다니까. 이 정도 말했으면 할 말 다 했나?
아, 그래. 그것도 말해볼까. 그 소유라는 거 말이에요. 그 소유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사람 몸이요. 이게 그 소유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의 소유라고 할 수 있나? 그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.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몸 있잖아요. 그게 그 사람의 소유인가? 그 몸이 생겨나게 해주는 그 현상이, 이 몸이 생기게 해주고 이 몸이 돌아가게 해주고 이 몸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환경이 그 사람의 소유인가? 그 환경이 없으면 그 소유라는 표현을 못 하잖아. 소유라는 표현 자체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지 않나? 이런 거요.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.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? 이거 그냥 무법 표현을 갖다 버리겠다는 거 아닌가? 무법 표현을 갖다 버리겠다는 거 무법 표현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.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겁나 꼬여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암호라고 부르지. 겁나 꼬여 있다고 하고. 그리고 겁나 일방적이지. 지가 다 정하고 있어.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 그게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부터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닌 줄 알아.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될 텐데 글쎄다. 그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지.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. 이거 그래서 뭐 목소리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나? 베이스 트랩도 생각을 해봐야 하나?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. 베이스 트랩도 또 그 재료 상당히 비싸거든. 몇십만 원 기본으로 잡아야 해. 막 기성품은 몇백만 원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그거 배치도 참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고 굉장히 골치도 아픈데다가 거기다 돈까지 요구하니까 이 되도 않는 돈. 이거 그 돈 그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다수가 인지하는 그게 총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바뀌는 거니까 돈이. 거기에 그렇게 몸을 맡기고 싶나? 그게 뭐하는 짓인지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? 그게 정말 그게 잘하는 행동인 것인지 이대로가 맞는지.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지.